자, 이제 유전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인데 이거 그림을 좀 그리면서 볼 거야. 봐봐. 자, 병모의 미술 시간을 감상하세요. 내가 그린 건 세포입니다. 세포 안에 나눠져 있는 구획, 이게 핵이에요. 핵. 다음에 이게 핵이고 이게 세포막이면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 이거 옆반은 무슨 소리야 이거? 세포질 처음 들어보니? 요 공간을 세포질이라고 해. 여기에 뭐가 있냐면 큰 조각이랑 작은 조각으로 구성된 단백질이 있어. 요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이렇게 큰 조각, 작은 조각이 딱 붙어있는 요 단백질 이름 라이보솜 좀 들어봐. 라이보솜. 자, 주인공들 일단 다 적어놨어. 지금부터 이제 썰을 풀 테니까 잘 보세요. 핵에 보면은 이렇게 꼬불통꼬불통하게 해갖고 DNA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 이게 DNA. 이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해. 이걸 구조로 이제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 이 구조를 밝힌 사람이 있지? 과학자, 유명한 과학자인데 이름 아나 혹시? 왓슨과 크릭이라고? 왓슨과 크릭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 이걸 밝힌 공로로 당연히 노벨상을 받아요. 처음 들어봐? 왓슨과 크릭 처음 들어.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이거보다 더 유명해진 계기가 있는데 이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갖고 유명한 것보다 더 유명한 게 있어. 최근에 가장 유명한 노벨상 과학자가 있지. 그 노벨상 최초로 자신의 메달을 경매로 붙인 사람이 이 사람이야. 왓슨. 대략 10억 정도 받았어요. 10억 정도에 러시아 사람한테 팔렸는데 그 러시아 사람이 미안해하고 다시 돌려줬어. 골든이지. 되게 특이한 케이스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했더니 왓슨이 생활고를 겪은 거지. 진짜 돈이 없었던 거야. 과학자, 그 훌륭한 과학자 돈이 없어. 왜 돈이 없을 것 같아? 직장 다 잘렸어. 그 사람 직장이라고 해봤자 뭐 교수지. 수업하는 사람인데 그 교수직을 다 잘린 거야. 왜 잘려할게? 입 한 번 잘못 들었다가.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지능이 좀 일반 사람보다 낫더라라고 하는 걸 발표한 거야.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흑인이잖아. 그 흑인 인종차별 발언이 된 거지 그게. 그것 때문에 직장을 싹 잘린 거야. 그런 고초를 겪었지.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실화야 돌아가려고. 여기요. 노벨상 경매 붙이고 왔어. 다시 찾아갔대. 2014년에 경매 붙였고 116만 원나 한 10몇억 받는데 팔았다가 참 그렇다. 이 훌륭하신 분. 많이 읽었지? 되게 젊을 때 이거 밝힌 이유거든. 근데 이게 과학자 대우가 좀 별로인 것 같아. 노벨상 받을 정도면 좀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좀 지원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저렇게 궁지에 몰릴 때까지 가만히 쳐들었기 때문에. 체육 같은 경우는 1등 하면 연금 주잖아. 금메달 따오면 연금 주잖아. 거의 그 정도 급으로 노벨상은 그게 국가의 그런 위상과 이런 걸 드높여주는 업종이긴 한데 연금이 없지. 그저 골라는 거야. 돈이 없으면 메달이라도 팔아서 살아야 돼. 됐고요. 이거 봅시다. DNA 유전 정보 저장하고 라이보솜한테 이 DNA 정보 여기 혹시 무슨 정보 담겼다고 들어봤어? 단백질이거든.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정보가 담긴 건데 이 원본을 주진 않아. 원본은 핵을 벗어나면 손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카피본을 주는데 그 카피본을 우리가 RNA라고 해. RNA는 한 가락짜리야. RNA. 얘는 이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유전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하는데 누구한테 전달하냐? 라이보솜한테 전달하더라라는 거야. 자, 이때 이름 기억합시다. 이제는 알아야 돼. DNA로부터 RNA를 이렇게 탈피 뜨는 거 있잖아. 이거 정식 용어가 있어. 이거를 전사라고 그래. 전사. 전사를 통해서 DNA에 있는 정보를 RNA로 옮기는 거야. 그럼 RNA가 핵공을 통과해갖고 라이보솜으로 이 정보를 전달해줘요. 이렇게. 라이보솜한테 가서 붙으면 얘가 쫙 이걸 스캔을 하면서 단백질을 뽑아낸다고. 단백질을 꾸불떡꾸불떡 이렇게 단백질 뽑는다고. 이게 단백질이야. 이게 RNA고. 자, 여기서 RNA에서 단백질을 뽑는 과정도 용어가 있어. 혹시 이거 마시는 분?
있으면 여기 없겠죠. 자, 번역이라고 해요. 번역. 그래서 전사를 통해서 RNA를 그 유전 정보를 카피를 뜬 다음에 그거를 라이보솜한테 전달해주면 그거를 번역하더라라는 거야. 요 과정을 그 방금 봤던 그 왓슨 크릭이 이름을 붙였어요. 중심 원리라고, 생명 중심 원리라고 이름을 붙였어. 생명 중심 원리. 생명 현상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원리다 이런 뜻이야.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해서 DNA에 있는 유전 정보는 RNA로 전사가 되고 이 전사된 유전 정보는 단백질로 번역된다라는 이 3단계. 이게 이제 생명 중심 원리가 되는 거야. 요 과정. 전사와 번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유전 정보가 나타나게 된다. 짜잔. 요 내용이고요. 자, 이때 전사가 일어나는 원리가 있고 번역이 일어나는 원리가 있거든. 전사가 일어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거기 그 상보적 염기쌍을 통해서 전사가 일어나. 이거 좀 옮겨서 저기다 적어줄게요. 이 전사가 일어나는 원리가 상보적 염기쌍이라고. 상보적 염기쌍. 자, 무슨 뜻인지 보여준다. DNA가 있어. DNA에 염기가 ATGC가 있어. 이거는 뭐 중간고사 시험 보니까 그냥 얘기할게. 시험 봤지 염기? ATGC인데 만약에 DNA 가닥으로 그 복제를 한다고 치면 맞은편 DNA에 있는 가닥 상보적 염기쌍 기억나? A는 누구랑 결합해? T. T는 A. G는 C. C는 G랑 결합하지. 이렇게 상보적 염기쌍으로 복제한 게 이제 DNA 맞은편 가닥인 거고 이걸 가지고서 복제가 아닌 전사를 하게 되면 RNA 염기서열로 바뀌는데 A 대신에 아까 DNA는 T를 썼잖아? 근데 RNA는 이 T 자리에 U를 넣어. U, 그 다음에 여기에다 A, 여기는 C, 여기는 G. 그러니까 이 맞은편 가닥이랑 똑같은데 T 대신에 U 쓰는 거밖에 차이가 없어. 이 타이밍 대신에 유라신을 쓴다라는 거. 이렇게 상보적 염기쌍으로 RNA를 전사를 하게 되고 요거를 번역을 하는 장소가 아까 라이보솜이었잖아? 번역할 때 중요한 원리 내가 지금 미리 얘기해줄게. 코돈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 코돈이라고 하는 건 암호표인데 이 RNA 염기서열 3개당 아미노산 하나씩 갖다 꽂아. 이 염기서열 3개당 아미노산 하나 갖다 꽂게 되는데 요 염기서열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UAC가 내 기억에 타이로신? 맞나? 타이로신, UAC. UAC는 여기다가 타이로신을 갖다 꽂게 된다. 그 다음 염기 뭐 3개가 있으면은 요걸 또 읽어갖고 또 다른 아미노산을 꽂고 그 다음 또 염기 3개를 읽어갖고 아미노산을 꽂고 이런 식인 거야. 그게 이제 번역의 원리인 거야. 이때 RNA 염기 3개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의 그 관계, 그걸 우리가 코돈이라고 표현한다고. 코돈 먼저 구경하고 갑시다. 이게 암호표예요. RNA 염기 3개당 어떤 아미노산을 갖다 꽂을지에 대한 표를 이미 다 과학자들이 연구해놨어. UU만 하면 펜이라는 일 꽂고, UUA만 하면 류신 꽂고, UCC만 하면 세레인 꽂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미노산 20개에 해당하는 그 염기 조합이 다 적혀있다고. 다 찾았다고 지금. 총 이게 몇 개냐면 64개야. 안 세봐도 돼. 믿으면서 봐봐. 64개 맞을걸? 2, 4, 6, 8. 하나, 둘, 셋, 넷, 다, 7, 8, 8에 64. 그죠? 어우, 곱하기 너무 봤어. 장난 아니지. 자, 그럼 88에 64. 64가지의 코돈이 각각 무슨 아미노산을 지정하는지가 여기 다 과학자들 찾아놨고 조금 특이한 게 여기 보면 종결 코돈이라고 있어. 종결 코돈. 여기 있는 종결 코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종결 코돈까지. 요 3개의 종결 코돈 같은 경우는 요걸 만났을 때 갖다 꽂을 아미노산이 없어. 그럼 그 라이보솜이 쭉 지나가면서 아미노산 계속 꽂아줘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들어오지 않잖아? 그럼 멈춰. 그게 이제 이탈의 신호가 되는 거야. 이제 끝이라는 신호가 돼. 그 단백질 합성이 그래서 종결될 수 있어서 종결 코돈이라고 해. 다음에 게시 코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학교에서 알려줄지 모르겠다. 메사이오닌 게시 코돈이라고 해서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아닌데? 이렇게인데. AUG를 만나면 메사이오닌을 꼽는데 이게 시작이야, 시작. 그래서 여러 염기서열이 있다고 쳐봐. AAG, AUG,
A U G C C T U A G G C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으면은 얘를 읽을 때 앞에서부터 3개당 아미노산을 꼽는 다음에 AAG가 여기서 뭐야? AAG 라이신이지. 라이신을 갖다 꼽는 게 아니야. 스캔을 하면서 AUG를 먼저 찾는다고. AUG를 찾기 전까지는 아미노산 안 꽂아. 쭉 지나가다가 여기서 AUG가 처음 나오지. 거기서부터가 번역이 시작인 거야. 앞에는 다 누락이야. 앞에는 다 누락이고 AUG부터 메사이온이 꽂고 그 다음부터 3개씩 읽는 거야. 알겠니? 그러다가 종결 코드 만나면 끝.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다. 그게 이제 게시 코드의 의미고, 종결 코드는 마지막에 뭐 UAA나 UAG 같은 거 만나면은 이제 더 이상 갖다 꽂을 아미노산이 없으니까 번역이 스탑되는 신호가 된다고. 알겠어? 이거를 알려주는 학교도 있고 안 알려주는 학교도 있는데 너네 학교 아직 진도 안 나갔을 거야 여기. 나갔어? 그래? 알려줬어? 안 알려줬으면 그냥 넘어갈게요. 원래 이거 아마 문제 주고서 아미노산 갖다 꽂는 거 무조건 시험지 나오거든? 근데 게시코드를 안 알려줬으면 선생님도 바보는 아니잖아. AUG가 게시코드를 이거 모르는 선생님은 없어.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시험 문제를 주더라도 스타트를 AUG로 줄 거야. 아미노산 갖다 꽂으라는 만약에 문제를 낸다고 치면 스타트를 무조건 AUG로 줄 거야. 그런 문제 없냐? 이런 식으로 스타트를 AUG로 미리 준다. 게시코드를 모르더라도 그렇게 게시코드부터 시작하게끔 스타트를 메사이온으로 줄 거예요. 이 문제도 그런 문제였어요. 처음 스타트를 AUG 메사이온부터 꽂게끔. 안 알려줬으면은 처음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AUG부터 하게끔 나올 거고, 만약에 알려줬으면은 앞에다가 이상한 거 꽂은 다음에 AUG부터 읽게끔 문제를 낼 거야. 그 다음에 종결 코드도 만약에 물어보면은, 근데 얘기 안 해줬으면 그냥 코드대로 꽂기만 하면 돼. 알겠죠? 종결 코드 3개는 어차피 나중에 외우긴 할 텐데. 지금 한번 들어볼래? 감탄사야, 감탄사. 우와! 우와, 너 누구야? 우와, 우와, 너 누구야? 그냥 외우지 마. 자, 아무튼 그게 있어요. 됐어. 다 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개당 하나씩 읽어주는 게 그 유전암호를 읽는 방법이더라. 이게 이제 코돈표, 코돈인 거고, 정말 신기하네. 이 코돈은 세균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다 똑같은 코드를 써. AUG 만나면 메사이온이 꼽는 건 나도 그렇고 대장균도 그래.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이 다 공통으로 갖고 있다고.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진화의 근거인 거야.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창조론의 근거도 되는 거 아니야? 창조론의 근거도 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진화론에서 진화론 증거로 쓰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창조론 증거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이라고 하는 유기체를 만드는 뭔가 지적 존재가 있다고 쳐봐. 그럼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이제 하나씩 놓는 거지. 개소리야. 너무 진지하게 만들 필요 없고, 우리 이제 진화론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다 똑같은 정보를 쓴다. 그래서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인간의 단백질에서 이제 중요한 단백질이 있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인슐린 같은 거. 그 혈당 조절할 때 필요하지. 그 인슐린을 만드는 이자가 망가지면은 인슐린을 못 만드는데, 그럼 이제 당뇨병에 걸릴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어떻게 치료해? 그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한테 넣어줘. 그럼 대장균은 그 정보를 가지고 인간이랑 똑같은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유전암호표가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슐린을 딱 추출해갖고 요즘에 주사로 놔서 인슐린 주사를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당뇨를 치료를 해요. 대장균이 일종의 단백질 공장이 돼버린 거야. 그렇게 하고 같은 유전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코드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여기서 하나 더 컬러를 좀 넣으면서 설명해 줄게. 요거를 우리가 아까 코돈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코돈. 이걸 코돈이라고 하면은 이거의 주요, 이거 가지고 카피했지. 그치? 이걸 카피해갖고 이걸 만든 거잖아. 이 카피본을 우리가 3연기 조합이라고 그래. 얘는 3연기 조합이라고 해. 3연기 조합. 3연기 조합. DNA서에 대해 이건. 코돈을 카피뜬 조각을 우리가 3연기 조합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 가지고 만든 건 코돈이라고 하는 거고. 이름이 달라. DNA에 있는 유전 정보랑 RNA에 있는 유전 정보 이름을 다르게 부른다고. 3연기 조합이라고 부르냐, 또는 코돈으로 부르냐.
이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유전자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유전자가 단백질 정보지? 어떤 아미노산에 갖다 꽂으라고 하는 단백질 정보에 대한 게 담겨 있는 건데 이거 체크하세요. 유전자란 무엇이냐?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특정 영역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한다. 자, 여기서 무슨 소리 들어봐? 지금 유전자 A, 유전자 B라고 해놨지. 유전자 B에서 단백질 B를 뽑을 수 있고 유전자 A에서 단백질 A를 뽑을 수 있어. 이때 보면은 이 가운데 부분은 단백질 정보가 없지. 맞아? 그래서 DNA 중에서도 단백질 정보를 담고 있는 영역을 유전자라고 한다고. 그럼 인간의 유전자가 보통 몇 개 있다고 지금 통일되어 있냐면 대략 한 2만 개 있다고 해. 2만 개. 우리 염색체 몇 개야? 48개인가? 그럼 감자고 새끼야. 감자냐? 46개야, 46개. 그렇지. 우리 인간은 46개란 말이야. 알겠지? 46개의 인간은 또 정확히 말하면 23쌍인 거야. 똑같은 유전 정보에 대해서 아빠도 하나 주고 엄마도 하나 주는 거잖아. 맞지? 그럼 유전 정보가 담겨있는 염색체 조각은 23개인 거야. 23쌍인 거지, 정확히. 23세트에다가 유전 정보, 뭐 혈액형 정보 담겨있고, 뭐 쌍꺼풀 정보 담겨있고, 이런 식으로 된 거 아니야. 그럼 23개에 2만 개의 유전자가 나눠서 들어가 있다고. 알겠지? 하나의 염색체가 하나의 유전자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새끼는 23개의 유전 정보만 갖고 있는 애인 거야. 난 2만 개 갖고 있는데. 그 새끼 감자만도 못하는 새끼는 무슨 소리야? 아무튼 유전자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의 염색체에 여러 유전자가 같이 있다. 지금 봐봐. 이게 하나의 염색체 안에 지금 유전자가 여러 개 있는 거 표시한 거잖아. 대략 한 최소한 1000개 정도는 있어야 돼. 하나의 염색체당 1000개 정도는 있어야 2만 개의 유전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유전 정보는 DNA 특정 영역인데 어떤 영역?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야, 거기다가 좀 수식어 좀 붙여봐. 이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게 옆에 저거 단백질 정보거든. 단백질 정보인데 이 단백질을 어떤 단백질을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에 대해서 결정돼. 첫 번째가 아미노산 수, 두 번째가 아미노산 종류, 세 번째가 아미노산의 그 배열 순서. 이거 세 개에 대한 정보가 실은 유전 정보인 거야.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 수, 종류,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유전 정보다. 아미노산 수, 종류, 배열 순서. 됐어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어준다라고 나와 있고, 자 밑에 이제 유전 형성이 나타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귀여운 털색, 갈색을 띠는 당나귀니 이거? 당나귀. 다음에 흰색을 띠고 있는 당나귀. 얘네 둘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유전자가 있는데 하나는 멜라닌 합성 요소 유전자 A고 얘는 멜라닌 합성 유전자 B야. 둘의 차이가 뭐라고 돼 있어? 얘는 이거 눈여겨봐야 돼. 많은 수의 멜라닌 합성 요소고 얘는 적은 수의 멜라닌 합성 요소를 만드는 유전 정보야. 이 유전자를 통해서는 멜라닌 합성 요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얘는 조금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이 효소는 결국 멜라닌을 만드는 건데 효소가 많으니까 멜라닌을 많이 만들고 효소가 적으니까 멜라닌 조금밖에 못 만드는 거야. 그래서 털에다가 이 색소를 침착을 시켜도 여기는 허연 거지. 알겠니? 그래서 최종적인 이런 형질의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었냐면 요 유전자에 담겨있는 정보를 물어봤어. 유전자에 담겨있는 정보. 시험도 이렇게 나왔다고. 요 유전자 A에는 멜라닌 합성 정보가 들어있다. 이렇게 나왔었어. 멜라닌 합성 정보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멜라닌 단백질에 대한 합성 정보가 담겨있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거 오해가 X야? 이 유전자에 있는 거는 멜라닌 단백질의 합성 정보. 그러니까 멜라닌 단백질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대. 오해가 X야? X라고. 멜라닌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아니야. 뭔데? 멜라닌 단백질을 합성하는 효소 정보야. 이거 나왔을 때 좀 많이 틀렸거든. 멜라닌 정보 아니다. 멜라닌을 만드는 합성 효소 정보인 거야, 이거. 알겠지? 그리고 그 둘의 차이는 뭔가? 얘는 멜라닌 합성 효소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 수 있는 그 유전 정보가 있는 거고 얘는 없는 거지. 또 아니라니까. 얘도 있어.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 정보가. 다만 적은 양을 만든 것뿐이라고. 내가 지금 2개 링크 줬어. 2개. 벌써 까먹었지. 무슨 링크를 줬는지.
두 개 줄잖아. 지금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얘는 합성 효소 정보지 멜라닌 정보가 아니라고. 두 번째는 얘네 둘의 차이는 뭐야? 얘는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 수 있는 정보고 얘는 만들 수 없는 정보가 아니라니까. 얘는 많이 만들 수 있는 정보고 조금 만드는 정보라고. 알겠어? 유전자 발현 정보가 얘는 많은 유전자고 얘는 적은 유전자인 거라고. 얘는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 수 없다가 아니야. 알겠지? 자료 해석 똑바로 해. 응? 됐다. 다음 밑에. 동화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유전자 중에서 저당부대 효소라는 게 있어. 저당. 우유에 들어있는 당이거든 이거. 보통 우리는 설탕을 주로 먹는데 우유에는 저당이라는 게 있어. 이걸 분해하면은 그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나오는데 이 저당 분해 효소가 좀 우리 대한민국 애들이 좀 부족해. 그래서 우유를 잘 소화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저당이 조금 들어있는 우유를 팔기도 하고. 저당 분해 효소가 적은 친구들의 특징이 생크림을 못 먹어. 생크림 케이크 많이 먹으면 바로 배탈 나. 그런 친구들이 이런 거야. 저당 분해 효소가 좀 적은 사람이거든. 없는 사람은 또 없어. 좀 적은 거야. 아까 이런 것처럼 좀 적은 거야. 알겠지? 조금 먹으면 상관없는데 많이 먹으면 배탈 나는 게 적은 거야. 됐고요. 다음 유전 정보의 흐름. 이거 설명이 다 했으니까 그냥 그림 보면서 말만 하고 넘어갈 거다. 여기 있는 거 전사에서 RNA 뽑고 핵막 통과한 다음에 RNA가 번역되는 거지. 자, 이렇게 전사되는 원리는 상부적 염기산, 번역되는 원리는 코돈표를 이용해서 번역된다는 얘기를 아까 했었다. 장소만 체크할게. 전사랑 번역이 있을 때 전사가 일어나는 장소는 핵 속에서, 번역이 일어나는 장소는 세포질에 있는 라이보솜에서. 이거 체크해놔. 전사는 핵 속에서 일어나고 번역은 세포질에 있는 라이보솜에서 일어난다. 아, 근데 이런 게 있다. 세포 중에서 진핵, 원핵 들어봤어? 그 핵의 구조가 있는 세포가 진핵 세포고 우리가 진핵이야. 근데 세균 같은 경우는 핵이라는 구조가 없고 근데 여기 DNA가 풀려 있어. 그럼 요 녀석은 전사도 그렇고 번역도 그렇고 다 그냥 여기서 하는 거야. 지금 그게 여기 써 있어. 그래서 거기 보면 세균 같은 경우는 어떻대? 뒤에 그 DNA가 있는 아니고 세포질에서 전사가 일어나고 번역도 그 세포질에서 일어난다고. 세균 같은 원핵세포. 세균 같은 원핵세포는 세포질에서 전사도 하고 이 세포질에서 번역도 같이 일어난다. 요 부분만 좀 특이하니까 체크해주세요. 전사와 번역이 같이 일어납니다. 다음 유전 부호에 대한 얘기, 아까 코돈표 얘기해줬는데 왓슨과 크릭이 왜 훌륭한 사람인지 아냐? 세 개의 연기가 아미노산을 지정할 거라는 거를 실험하기도 전에 알았어요. 실험하기도 전에. 자, 유전자라고 하는 건 단백질 정보라고 했잖아. 아니, 쉬운 말로 단백질 설계도라고 생각하면 돼. 단백질 설계도. 그럼 같은 유전자에 대해서 항상 같은 단백질을 뽑아줘야 되는 거거든. 그걸 머릿속에 염두하고 봐봐. 만약에 유전자 그 번역하는 원리가 염기 한 개가 아미노산 하나를 결정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 예를 들면 A, U, G, C에서 아미노산 20개 있잖아.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쭉 해갖고 뭐 20번까지 있을 텐데 A가 1을 지정하고 U가 2, G가 3, C가 4를 만약에 지정한다고 쳐봐. 그럼 나머지 5, 6, 7을 지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로 A가 또 5를 지정하고 U는 6을 지정하고 G는 7, C는 8 이렇게 하는 순간 망한 거야. 왜? 같은 유전 정보에 대해서 항상 같은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 U, G C를 만약에 만났을 때 A에다가 1번 꽂고 U에다가 2번 꽂고 G에다가 3번 꽂고 C에다가 4번 꽂을 수 있지. 이렇게 1, 2, 3, 4 꽂을 수 있지. 근데 어떤 경우는 A를 만났을 때 이번에 5를 갖다 꽂는 거야. 5, 2, 3, 4. 그럼 단백질이 바뀌잖아. 이게 무슨 설계도야? 안 그래? 또 어쩔 때는 여기다가 1을 꽂고 여기다가는 이제 6을 꽂고 그 다음에 3, 4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1, 2, 7, 4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유전 정보 계속 바뀌잖아. 단백질이 바뀌잖아. 그거 설계도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 그대로 해갖고 왓슨과 크릭이 염기 한 개는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지어. 그럼 이제 가능한 경우가 뭐야? 두 개면 어떨까를 본 거야. 염기 두 개면. 염기 두 개가 만약에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하면은 어떨까? 그 염기 두 개라고 하는 거는 경우의 수를 다 적어볼게. A, U, G, A, U, G, A, U, G, A, U, 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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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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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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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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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경우의 수 몇 개야? 이것도 못 쓰면 죽어야 돼요. 몇 개야? 16개. 이렇게 하니까 경우의 수가 16개 나오지. 이 16개의 경우로 아미노산 총 몇 종류를 지정해야 돼? 20종류를 지정해야 돼. 그럼 여기서부터 1, 2, 3, 4 해가지고 쭉 해갖고 16, 그 다음에 17, 18, 19, 20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1대1로 지정이 되지. 여기까지는 1대1로 지정해야 돼. 17, 18, 19, 20은 지금 중복으로 지정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 역시 항상 똑같은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최소한 3개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야. 이 염기가 3개가 되면 경우의 수가 몇 개냐면 염기 3개가 되면 세 자리에 들어갈 때 여기에 AUGC, AUGC, AUGC 들어갈 수 있으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즉 64가지의 경우가 나온다고. 맞아? 64가지로 20종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건 상관이 없어. 이건 상관이 없다. 왜냐면 봐. UUU가 페닐알라닌을 지정하고 UUC가 페닐알라닌을 지정하는 건 상관이 없어. 왜? UUU 만나면 항상 페닐알라닌 꼽잖아. UUC 만나면 항상 페닐알라닌 갖다 꼽잖아.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다고. 오히려 UUU가 어쩔 때는 페닐알라닌 꼽고 어쩔 때는 UC 꼽으면 망하는 거야 이건. 이해가 돼? 그래서 너네 함수라는 거 배우지 않냐? 이 왼쪽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치역이라고 하는데 이 정의역에서 치역으로는 무조건 한 번씩만 화살표 날려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치역은 화살표 2개 맞을 수도 있어, 3개 맞을 수도 있고. 나만 다른 세계에서 온 거예요? 학교에서 안 배웠어 이거? 정의역, 치역, 함수? 안 배웠어? 내가 외계인인가 봐. 모르는가? 아니 그 함수가 보통 이렇게 해갖고 뭐 그래프 그리는 거 하지 않냐? 그 그래프 그릴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 나올 수 있어. 이거 뭐냐면 x에 대해서 y는 하나씩 나온다고. x에 대해서 y는 하나씩 나온다고. 근데 이거를 그래프를 너 이런 그래프 본 적 있냐? x에 대해서 y가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다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어. 이거 함수가 아니라니까? 이건 되지. 이거는 돼. 요 녀석도 이 값을 갖고 요 녀석도 이 값을 가질 수는 있다고. 안 할게요. 64가지면 된다. 64가.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지. 만약에 4개가 지정하면 그것도 왁슨과 크릭이 뭐라고 그러냐면 쓸데없이 많다 그래. 쓸데없이 많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3개가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실험해보니까 진짜 3개였어. 소름이지. 그거 하신 분이 아까 봤던 그 할아버지라니까. 저런데 난 개인적으로 왓슨과 크릭 같은 과학이 참 멋있는 것 같아. 실험을 거의 안 했어. 이 사람. 뭐 했냐면 이 사람이 실험해갖고 발표한 논문 자료, 이 사람이 실험해서 발표한 논문 자료, 이 사람이 실험한 논문 자료를 기반으로 해갖고 조합한 거야. 그 결론을 도출한 거지. 결론을. 그래서 DNA 이중화성 구조를 밝히는 과정에서 샤가프의 법칙도 필요하고 어떤 여성분이 그 X선 회절 실험 해갖고 사진 찍은 것도 있거든? 그거 마스크 그리게 한 게 아니야. 다 다른 사람이 한 거 기반으로 해갖고 최종적으로 결론 낸 게 DNA는 이중화성 구조다라는 결론이 내린 거야. 그걸로 이제 노벨상 받은 거고. 멋있지 않나? 안 멋있다. 그럼 이거 봅시다. 전사와 번역의 원리 아까 얘기했는데 전사는 상부적 염기 싸움으로 진행되는 거라고. 상부적 염기싸움. 그래서 A에다가 U 꽂고 G에다가는 C를 꽂고 C에다가는 G, T에다가는 A를 꽂는 게 바로 그 전사가 되는 원리다. 그래서 상부적 염기싸움 얘기 나온 거고. 그러니까 번역의 원리는 코돈을 사용한다고 했지. 코돈의 개수는 총 64개. 그 64개의 코돈. RNA의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에 따라서 이렇게 그
단백질이 합성된다. 자, 요 그림 잘 봐. 이게 코돈이지. AAC. 여기서 3연기 조합이 AAC야 TTG야? 이거에 대한 상보적인 상이라니까? TTG야 TTG? 아니 적어놔뒀다. 이게 코돈이면 요게 코돈이면 이게 코돈이면 요게 3연기 조합이라고. 3연기 조합 요렇게. 그림 거창하게 나오는데 이미 설명 다 한 거라서 그냥 뭐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면 되고 문제 풀 때는 전혀 뭐 문제될 거 없을 거예요. 그럼 뒤에 유전보호 체계의 공통성도 내가 설명했다. 대장균부터 사람까지 다 똑같은 거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유전 봉합이 가능하다고 그랬지. 사람의 유전자를 집어넣어갖고 대장균이 만들게끔 할 수 있어. 여기서 뭐라고 결론 내린 거야? 모든 생명체가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 다음 밑에 보면 유전자 이상과 유전병 관련된 건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남모양적 혈구 빈혈증이거든. 자, 남모양적 혈구 빈혈증이 생기는 원리 봐봐. DNA의 3연기 조합이야 이거. 3연기 조합이 원래는 CTT가 정상이야. CTT가 정상인데 돌연변이가 나타나고 CAT로 바뀐 거야. 그럼 이거에 대해서 상호적 염기쌍으로 RNA 코돈을 만드는데 코돈이 이제 뭐야 이거? GAA 코돈 GAA라는 코돈이 GUA로 바뀌어버리지. 그럼 지정하는 아미노산도 바뀌어. 얘가 원래 뭐 지정했어? 글루탐산. 근데 얘가 발린을 지정하게 되지. 이 두 개 차이가 뭐냐면 글루탐산은 친수성이야. 친수성 아미노산이고 발린은 소수성 아미노산이야. 물을 싫어해. 그럼 나 봐봐. 아미노산이 배열될 때 아미노산 쭉 배열된 다음에 이게 연결되지. 이렇게 폴리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연결되지. 그 다음 뭐야? 이렇게 연결된 다음에 연결된 애가 똘똘똘똘똘 뭉쳐갖고 이제 입체 구조를 형성한다고. 이게 단백질이거든. 이렇게 똘똘똘똘 뭉칠 때 친수성 아미노산은 바깥쪽으로 배치돼. 이게 내 몸 체액을 돌아다니는 거잖아. 물을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에는 친수성이 배치되고 안쪽에는 소수성이 배치되게 됐다고. 원래 그게 단백질 구조야. 근데 여기 그럼 글루탐산이 뭐야? 친수성이잖아. 바깥쪽에 배치돼 있다고. 좋은다. 이게 글루탐산이면 이 글루탐산이 안쪽에 이렇게 배치된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배치돼 있다고. 바깥쪽으로 배치돼 있다고. 알겠어? 근데 이게 이제 발린으로 바뀌면 이 바깥쪽으로 배치된 게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원래 이 입체 구조가 바뀌게 되지. 원래 이 입체 구조가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 아미노산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구조가 바뀐다고. 그 바뀐 구조가 하필이면 연결되는 구조네. 원래 이 바뀌기 전에는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는 구조인데 바뀌고 나니까 지들끼리 붙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야. 그럼 여기에 이게 붙고 또 붙고 하면 일자로 쭉 늘어지겠지. 늘어져갖고 이 적혈구가 이런 모양이 된다고. 늘어져서 아래에 헤모글로빈끼리 붙었기 때문에 그 붙어서 늘어진 것 때문에 이렇게 길쭉한 적혈구가 된 거야. 그럼 얘가 문제가 뭐냐? 모세혈관을 지나갈 때 여기에 틱 하고 걸려. 그럼 나머지 뒤에 있는 애들이 쭉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걸리면 막히잖아. 그럼 순환이 제대로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빈혈이 걸리는 거야. 이게 남모양적 혈구 빈혈증이라고. 그래서 자, 이때 이게 이게 정상 유전자 2개 있는 게 보통 우리 인간이고, 정상 유전자에 남모양적 혈구 있는 게 있고, 남모양적 혈구랑 남모양적 혈구 둘 다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아빠랑 엄마가 둘 다 남모양으로 주거나 한 명만 남모양으로 주거나 안 주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둘 다 남모양이면 너무 심한 극심한 빈혈. 그게 모든 세포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모든 세포가 다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극심한 빈혈로 죽어버려요. 그럼 요거는 그래도 살 수는 있어. 정상인 게 꽤 많잖아. 맞지? 이런 게 언제 만들어지냐? 이렇게 됐을 때 만들어져. 정상이랑 남모양이 섞여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빈혈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 근데 얘의 장점이 하나 있네. 이 남모양 적혈구에서 말라리아가 새끼를 못 쳐. 말라리아가 적혈구에서 새끼치고 나오거든. 말라리아가 새끼칠 수 없는 구조가 저 남모양
구조적인 건 아니고 저 안에 성질이 또 있어.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우세요. 이 내부에 H2O2 그 과산화수소 농도가 굉장히 높아갖고 산화돼서 뒤져버려. 산화돼서 뒤져버려갖고 그 말라리아가 새끼를 못 치거든. 그럼 말라리아 내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 쪽은 오히려 이게 더 많아. 아프리카 쪽은 말라리아로 되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우리는 살아남는 거지.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요거 이제 설명 다 끝났고 뒤에 있는 문제집 다 풀어보시면 쫙 해가지고 여기 213칸이